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오늘도 저 정확하고 빠르고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무천원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뉴욕 시장은 어제 쉬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였기 때문에 휴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이제 우리 시장의 독자적인 모멘텀, 힘을 가지고 오늘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좀 기대해볼 만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마지막에 막판에 힘을 내면서 다시 반등을 했는데 자, 이제 SK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라왔고 AI 칩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너무 많이 이야기가 언급됐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삼성전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모처럼 반등이 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을 이제 주도할 만한 주도 섹터들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 답답했던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네. 5월을 되돌아보면 우리 시장 100포인트 내외에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움직임,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남은 5월이니 무더위를 식혀줄 만큼 시원한 반등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또 장 출발하기 전에 어떤 모멘텀, 어떤 이슈들을 확인해 봐야 될까요? 저희 마켓나우 일부에서 준비한 내용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알아볼 내용은요. 최근에 또다시 음식료 업종 이런 업종들이 좋은 흐름 나타냈는데 그 다음 타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섬유, 의류, 의복과 관련된 투자 모멘텀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길게 이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신저가를 기록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제 모처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과연 추세의 전환일까요? 일시적인 반등일까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알아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이재규의 진짜 시장에서는 어제 시세 모처럼 만에 분출하면서 드디어 박스권 돌파를 했습니다. 원전주들의 모멘텀 확인하면서 원전주 투자 포인트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화요일도 함께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조금씩 밀려가고 있죠. 이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지표들의 시장은 더 큰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연준이 기준금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PCE 지수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현재 예상치로는 석 달째 0.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간 상승률은 2.8%로 동일한 수치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PCE 지수는 올해 들어서 매월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지난해 4분기 PCE 지수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이고요. 또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부분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또 미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4월의 핵심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2%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서 가장 작은 상승폭을 보여주는 건데요. 다만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으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해왔던 만큼 이번 핵심 PCE 지수의 상승 압력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또 연준이 당장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는 게 현재 시장의 관측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는 어제 연준의 연내 첫 금리 인하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연기하기도 했었죠. 또 CNBC 또한 연준의 올 여름 금리 인하 시기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힘이 실리는 부분과 관련돼서 수차례 보도를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PCE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에는 수정된 1분기 국내 총생산도 발표가 되고요. 또 오는 수요일에는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베이지북이 공개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발빠르게 지표도 확인을 함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시죠. 유럽 연합이 이번에 탄소 중립법 최종 승인을 내렸습니다.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유럽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이 탄소 중립 산업법의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EU 관보에 게재되면 그로부터 20일 뒤에 해당 법안이 발효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미국이 앞서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도입하고 나서 반도체와 관련 산업의 투자를 빨아들이는 대응에 유럽이 추진한 법안으로 유럽판 IRA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해당 법안을 통해서 오는 2030년까지 제3국의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내 제조 역량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공급처 다변화 규정을 통해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 수입 비중을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2030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배터리, 또 연료전지나 히트펌프, 탄소 포집과 같은 청정 기술 관련 제품의 역내 생산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EU 관련 기업 점유율을 1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탄소 중립법과 같은데 과 관련된 최종 승인안을 오늘 새벽 소식을 전해왔는데 어제 중국 쪽에서는 반도체와 관련된 추가적인 투자 관련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무려 65조 원에 달하는 빅펀드 3의 투자 기금이 조성됐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중국에 대한 수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안에서는 다시 한번 반도체에 힘을 실어주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조성한 반도체 산업 육성 기금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4조 원이 넘는 규모로 사상 최대 반도체 투자 기금이고요. 중국 공상은행 등 여러 기업들이 참여했지만 현재 이 3차 펀드의 최대 주주는 중국의 재정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 지분의 17.4%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를 놓고 블룸버그는 중국의 이번 3기 반도체 펀드 조성이 반도체 패권을 놓고 미국과 유럽 등 이 서방과의 경쟁에서 맞불을 놓는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해서 네덜란드나 독일, 일본 동맹국에 대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강화해라라는 주문을 내리기도 했었죠. 또 동시에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구권이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투자액은 현재 원화로 110조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공개한 자체적인 이 투자 기금은 65조 원으로 서방 국가에 대한 반도체 관련 투자액보다는 적은 상황인데요. 이 반도체를 부양하기 위한 글로벌 총력전이 지속적으로 가열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도 일단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글로벌 포커스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KB증권의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5월도 몇 거래일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미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는데요. 남은 5월 동안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글로벌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제 휴장이었지만 지난주 뉴욕 증시는 신고가 행진이 약간 주춤해졌었는데요. 향후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 내용, 그리고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PCE 지표 등이 이번 주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 통화 정책 전망과 관련해서 연준 인사들의 연설과 베이지북, 그다음에 연준 선호 물가 지표인 근원 PCE 물가지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다소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금요일날 발표 예정인 4월 근원 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 예상이 되는 가운데 결과가 이대로 나온다면 전월치 0.3% 상승 대비해서는 다소 둔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생산자 물가지수 PPI에 이어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연달아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연내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파란불이 켜지면서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금주 실적 발표 중에서 가장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는 30일에 있을 대래 실적 발표인데요. 온디바이스 AI의 핵심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적과 가이던스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굵직굵직한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의 출발도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는 굉장히 좋게 마감했는데 오늘도 그 시세 연속성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국내 증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쪽으로 집중하시는 전략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일에 국내 시장 수급은 원전, 태양광, 수소 쪽으로 집중이 되었는데요. 올해 S&P 500 수익률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 머니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반도체, 그 외의 전력원, 전력 인프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만의 단기 테마가 아닌 트렌드임을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꾸준하게 말씀드려온 BHI가 수급 상위에 포착이 되었고요.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우진엔텍,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수급 강도 높게 유입되었고요. 수소 같은 경우는 미코, 비나텍, 두산퓨얼셀, 범한퓨얼셀 등으로 수급 유입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퍼스트솔라가 10% 강세 보였고요. 전일 기관 수급 유입된 쪽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하나솔루션 쪽으로 수급 유입되었는데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 투어가 있으면서 어제 리포트가 다수 발간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단순한 태양광 모듈 판매 사업자가 아니라 EPC와 에너지 플랫폼 사업자로 발전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강화된 대중국 규제와 EPC 사업 수익 증대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 자체적으로도 태양광 제품 공급 과잉 대응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서 예상보다 시황 개선의 속도는 조금 빨라질 가능성을 염두에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또 수급 유입된 섹터는 냉동김밥, 수혜주 우양이고요. 김수혜주, CJ 시푸드 급격하게 수급 지속 유입되고 있고 라면 같은 경우는 삼양라면과 갯매육이 들어간 농심으로 수급 유입되고 있고요. 화장품은 역시나 자외선 차단제 쪽 집중하고 있습니다. AS텍, 본느, 네오팜, 인그루드랩 쪽으로 수급 유입됐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역시나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관련주들 여전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실적과 관련된 수출 베이스가 있는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업종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응하시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바로 이슈 레이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여기에서 종목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두 분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오늘 또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 개별 모멘텀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성웅 차장이 그러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섬유 의복업종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부각되고 재고 관련 손실도 줄어든 영향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 OEM 업계의 실적 회복이 기대되는데 미국의 의료 재고가 하향세에 접어들었고 절대 재고액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킹달러에도 외면받던 섬유 의복업종, 앞으로의 방향성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 이성웅 차장의 이슈는 바로 의류, 의복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오셨는데 자, 처음에 제가 이거 받았을 때 좀 의아하긴 했어요. 차장님, 의류, 의복주가 지금 봐야 할 타이밍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성웅 차장님이 가지고 오신 과거의 이슈들을 좀 체크해 보니까 올해 초부터 계속 음식료 업종 사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음식료 업종 많이 갔잖아요. 이제 다음 타이밍이 의류, 의복 쪽입니까? 뭐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네. 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뭐 반도체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음식료에 의한 어떤 신고가 매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뭐 지금 현재 시장이 순환매 장세라고도 하기에도 딱히 이제 어떤 주도주나 섹터가 특정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그쵸. 판단되고 있고요. 그냥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여러 가지 그냥 실적주로서 계속 좀 몰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제 하반기를 대비하면은 이제는 좀 과대 낙폭인 종목과 섹터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이 섬유의복 업종이 뭐 상승세를 이룬다라는 것보다도 이제 뭐 하반기를 대비한다면은 조금씩 포트에 담아둘 시기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의류 쪽의 소비 부진은 뭐 작년부터 지속이 됐던 상황이고요. 올해 뭐 상반기 때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섬유의복 업종의 대표적인 기업들인 뭐 F&F나 네. 또 영업무역 주가가 정말 신통치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섬유의복 업종도 어떤 이 투자 심리가 좋지 못했지만 지금 이 경기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네. 부분 같은 경우 4월 달에 벌써 이제 소비 지표나 반등하는 부분이 지난달부터 좀 시작이 됐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고객사들의 특히 이제 고객사들의 재고 수준 같은 경우가 줄어드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했을 때도 이제는 이 섬유의복 업종에 대한 부분을 저평가로 생각하면서 매수 관점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갓 주말 사이에도 그렇지만은 이 중국 쪽에서의 뭐 한한령 해제 기대감 또 이제 중국과의 어떤 면담이나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5월 초부터 좀 있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그리고 뭐 게임, 뭐 화장품 이런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가 나왔지만은 섬유의복 업종은 그런 혜택을 못 받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땐 이 중국 관련주 중에서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이제 섬유의복 업종으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마지막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섬유의복 업종도 이 종목들에 대해서 슬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와 마찬가지로 내수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그동안 의복 업종이 엄청나게 소외를 많이 받았고 관심 받기였잖아요. 저도 뭐 패션 업계 아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은 뭐 LF든 뭐 영업무역이든 F&F든 할 것 없이 요즘은 국내 경쟁사들이 뭐 잘 나가는지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쓴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의류 판매에 소비 촉진,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전 시장이 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 하반기엔 좀 개선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이제 저성장 어떤 이 2년 동안 거의 지속이 됐던 네네.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뭐 피크라는 다 왔다라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좀 선반영됐던 감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소비, 뭐 우리나라 내수도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부침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은 뭐 선행 지표들이 하나둘씩 개선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지금은 조금씩이라도 담아둘 타이밍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에 뭔가 좀 시장이 개선이 되고 소비도 촉진되고 이런 상황을 기대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중국 쪽에 우리가 의복 쪽에 중국 모멘텀을 좀 잊고 있었네요. 예, 중국 쪽에 수출이나 중국 쪽에서의 판매가 잘 되는 그런 업종, 종목들을 좀 저희가 잘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섬유 의류 이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역시 아직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상황 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며 의료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다른 여타 섹터들과는 다르게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OEM 관련 기업들은 킹달러의 수혜주로 거론되는 기업이긴 한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좀 소외받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의류 관련 기업들 가운데 옥석 가리기를 잘하게 된다면 하반기부터는 업황 회복이 전망된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세실업이 있겠는데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0.5%가량 전거래일 상승을 하면서 2250원을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선 단기 매출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의료 소비가 여전히 약하긴 하지만 재고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실적의 하방이 지지될 것이다라는 SK증권의 분석이 있었고요. 다만 아직은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쏠리진 않습니다. 4거래 연속 음봉을 맞으면서 떨어졌고 어제는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과 관련된 기업이죠. FNF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LB 등 이런 브랜드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중국의 판매량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판매량이 다소 주춤하면서 1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요. 이로 인해 추세적으로 좀 꺾이는 움직임 나타나다가 어제는 2%가량의 반등이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배럴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배럴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본다면 0.1%가량 하락했습니다. 신규 새내기 주인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10,000원대였는데 현재 한 3배가량 올랐습니다. 지금 4만 원을 넘어선 모습이고 전거래일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우선 공모가와 비교했을 때는 아직은 현저하게 많이 올랐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에 대한 우려는 아직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섬유 의복 관련 기업들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알아보시죠. 자, 섬유 의복 관련 종목들 아직까지는 뭔가 뚜렷한 시세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목을 골라봐야 될 텐데 이성훈 차장님 뭐 FNF 앞에서 살펴봤지만 FNF나 영업무역 같은 이런 종목들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됩니까? 우선 첫 번째 종목은 휠라홀딩스. 휠라홀딩스? 그 두 번째 종목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세실업 말씀드릴 텐데 네네. 두 기업 다 미국의 비중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보다도 지금은 현재 미국 쪽에서의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큰 종목으로 압축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미국 법인은 적자 수준에 좀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봐서 재고 수준 또 적자 폭이 줄어드는 걸 봤을 때도 미국 쪽에서의 어떤 브랜드 출시와 함께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휠라홀딩스 말 그대로 어떤 지주사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1분기 때 영업이익은 그래도 1,633억을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해서도 지금 1.8% 지금 오른 수치를 보여주었는데 휠라라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판매보다도 아쿠시네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타이틀 리스트란 이 골프 쪽에서의 이 실적이 주요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쪽에서의 아쿠시네트의 실적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상태에서 미국 쪽에서의 어떤 재고나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실적만 반등한다면은 저는 휠라홀딩스가 주가 수준을 본다고 한다면 거의 뭐 작년 초부터 누워 있거든요, 주가가. 네네. 뭐 이런 정도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을 한번 조금씩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결론으로는 훌셀이거든요. 그러니까 리테일 쪽에서의 판매나 어떤 브랜드에 대한 판매 부분에 있어서 이 본업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는 구조로 갖춰진다고 한다면 휠라홀딩스의 실적은 좋아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주가의 선반영 되는 시기 전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휠라홀딩스를 골라주셨어요. 골프 쪽 아쿠시네트 쪽에서의 환율 효과나 이게 또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한번 궁금한데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한 종목 더 뭐 아까 공개를 해주셨지만 한세실업 볼까요? 그렇죠. 이제 OEM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 기업들 대비해서는 네. 가장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쪽의 실적이 가장 크죠.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뭐 갭, 또 이제 뭐 월마트나 이 타겟을 지금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제품의 특성상 중저가 브랜드거든요. 네네.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중저가에 대한 시장 자체가 일반 고가 의류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은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 가성비에 대한 트렌드는 계속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뭐 생산량 1분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생산량은 늘어났었고 또 이제 면화 가격이 하락하면서 납품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OEM 쪽에서의 미국 쪽에서 바이어들의 뭐 재고 소진에 의한 이 수주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주가가 안 가고 있어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한세실업을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섬유 의류, 의복 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아직 출발하기 전에 좀 잡아보자. 하반기에 경기가 개선되고 좀 실적, 더 눈에 띄는 실적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김대준 대표님께도 이 섬유 의류, 의복 쪽에 관련된 이 모멘텀을 알려드렸는데, 네. 자, 이쪽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종목 보세요?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주식 투자하면서 실패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자기만의 고집과 아집 그리고 매일매일 변동하는 시세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도 네, 그렇죠. 많거든요. 네. 주식 투자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하는 얘기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성훈 차장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섬유 의류에 대해서 이제부터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섬유 의류에 대한 이제 접근 방식을 이제 의류나 패션이나 수출보다는 섬유 소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소재 있어요. 쪽으로? 네,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친환경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섬유 쪽에서 또 폐섬유, 이게 폐섬유가 굉장히 골칫덩어리라고 해요. 그렇죠. 폐섬유를 잘게 잘라서 여기에서 섬유를 원사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만든 옷이 인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친환경 뭐 옥수수에서 추출한 섬유라든가 이런 등등의 섬유들이 친환경 소재.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 섬유 관련해서 원탑인 회사가 있죠. 네. 효성입니다. 효성. 네. 효성은 두 가지 부분에서 원탑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탄소섬유. 효성 첨단소재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우리가 그 탄소섬유라고 한다면 그냥 어렵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어제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위성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위성을 만들 때 외벽이나 내부적 그 재질은 다 탄소섬유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탄소섬유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생산하고 있고요. 마진율이 8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섬유 쪽에 강한 효성그룹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섬유 쪽, 그러니까 혁신적 섬유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효성 TNC입니다. 그렇죠. 우리 앵커 혹시 양복 지금 신축성 있는 양복인가요? 이건 아닌데 네. 그런 옷도 있습니다. 남자 탄성 있는. 양복도 대부분 요즘에는 신축성이 들어가죠. 그리고 네. 신축성하면 레깅스 네. 굉장히 많이 팔렸지 않습니까? 효성 TNC가 글로벌리 점유율이 한 35%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이제 신축성 있는 옷의 30% 이상은 효성 TNC의 원사를 가지고 만든 회사이거든요. 이 회사의 최근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앞서 얘기한 의류 섬유 종목들의 주가 상황과 아주 비슷하게 최근 2년여 동안 주가가 특이하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횡복면에서 흐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이성훈 차장 얘기한 대로 의류 섬유 쪽에서의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네. 그리고 의류 섬유 업종의 단점은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올 하반기나 또는 3, 4분기를 겨냥을 해서 섬유 의류 쪽을 겨냥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소재 쪽, 섬유 소재 쪽에서의 혁신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효성 TNC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가격적으로 본다면 지금 가격 수준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그러게요. 판단이 되고 바닥 찍고 있습니다. 좀 올라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모아가는 전략으로서의 접근은 어떠할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 TNC 소재 쪽으로도 좀 우리가 눈을 돌리면서 관심을 가져보자. 어쨌든 올해 3월 정도에 저점 찍고 다시 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섬유, 의류, 의복 쪽에 우리가 관심이 좀 멀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다음 차례가 분명히 올 타이밍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관련된 종목들 오늘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섬유, 의류, 의복 쪽에 관련된 모멘텀 이슈를 체크해봤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김대준 대표가 포착한 이슈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인공지능으로 인한 전력 수요 확대로 원전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소형 모듈 원전 시장은 2033년 98조까지 성장한 뒤 2043년에는 401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여기에 최근 국내 원전주들은 체코 원전 수주의 기대감, 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가 추진하는 건설 프로젝트에 납품을 한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날아올랐습니다. 원전 기업들 앞으로 더 상승할까요? 관련 모멘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원전 관련 이야기입니다. 어제 또 가장 핫한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자, 김대중 대표님께도 저도 이렇게 김대중 대표님 말씀해 주시는 것들 쭉 체크를 해보니까 그 전에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 봐야 된다 강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어제 박스권 뚫었습니다. 네, 두산 그렇습니다.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더 갈까요? 더 갑니다. 더 갑니까? 더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더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논거를 네, 제시해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정책주라고 하는 대표적인 섹터는 원전과 방산입니다. 네. 이제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원전과 방산이 같이 갈 수는 없어요. 한쪽에 힘이 쏠릴 때는 한쪽이 쉬는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네. 원전주들은 지난 2021년도에 대표적인 기업이었던 한전기술의 주가를 보게 되면 15,000원에서 11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22년도부터 약 2년 동안 주가가 쉬어주는, 그러니까 하락과 기관 조정을 갖추는 현재까지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반면에 22년도에서부터는 방산주들이 주가 움직였죠. 네,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5만 원 수준에서 25만 원까지 주가 올라왔어요. 네네. 최근에는 정체되어 있죠. 최근 정체된 상황에서 원전과 방산의 전체적인 그 주도권 경쟁 내에서 어제 기점으로 해서 방산에서 원전으로 흐름이 넘어가는 넘어갔다. 과정에서의 흐름이 첫 번째로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주 실적입니다. 네. 방산 같은 경우에 1분기 수주 실적이 77조 원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이냐면 우리 방산 4개사 있죠. 이 4개사가 2년 전에 토탈 매출이 2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77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료가치 소멸과 재료가치 그 확산 과정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이미 재료 가치가 소멸되었다라고 보는 내용입니다. 이미 수주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요. 수주 발표 소식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가 반응은 이제부터는 좀 기존과 다르게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네. 반면 원전주들은 6월, 7월, 8월에서 계속 그 수주 확정되는 기한이 있습니다. 중동 쪽에 50조 원, 그리고 유럽 쪽에 40조 원의 수주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네, 이제 나오겠죠. 소식들이. 이제부터 그 수주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여기에 이제 소형 원전 모듈이라든가 또 국빈 방문이라든가 여러 재료 가치들이 계속 부각이 되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정책주 내에서의 순환 흐름에서 기존의 방산이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에서의 흐름이 진행되었다라고 한다면 원전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단계에서의 흐름이다. 그래서 어제 굉장히 주가가 강했어요. 네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지만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상한가 네, 마감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놓쳤다. 라고들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아닙니다. 지금부터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저는 그렇게 봤었거든요. 체코 쪽에서의 수주 관련된 결과가 나오면 네. 그 다음에는 원전이 약간 이슈가 해소되는 이슈가 좀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니다. 오히려 그 수주 이야기 나오고 나서부터도 계속할 수 있다 보시는 거예요? 6월에 확정되죠. 네. 그 체코 수주 얘기가 나왔고 6월에 확정되고 7월, 8월, 9월에 계속해서 네네. 사우디와 이집트 그다음에 영국 등등의 수주 관련 내용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가치가 하나의 재료가 소멸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살아있는 재료 가치가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도 여기에 반응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지금 체코 쪽에 지금 기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기대가 그것 크죠. 때문에 주가가 많이 왔는데 혹시나 뭐 이거는 가정입니다. 네. 안 됐을 경우에는 또 그런 모멘텀들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안 됐을 경우는 일시적인 충격파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재료들을 보게 되면 뭐 영국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동 쪽에서 얘기도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사그라들면 다른 내용이 또 자리를 잡고 소형 원전 모듈 얘기도 계속 지금 발생되는 재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쵸? 생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재료가 소멸되더라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 가치적 측면들이 굉장하기 때문에 이 주가의 이 섹터의
지금부터의 테마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방산주 한번 예를 들어서 판단해 보시면 네, 됩니다. 그럴까요? 방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수주 얘기가 있었고 수주에 대한 또 불확실성 얘기들도 많았었어요. 뭐 그 수은과 관련된 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지만 결국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 형태를 보여줬거든요. 그렇네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는 원전주의 주가 흐름도 우상향 형태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두산 에너빌리티 저희가 체코 쪽만 기대하면서 주가 올라가기를 기다렸었는데 사실 어제 소형 원전 모듈 이야기 나오면서 올라갈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김대중 대표가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 지금 원전과 관련된 이 수주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 계속 차례차례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어제 모처럼 만에 원전주 가지고 계셨던 분들 기분 좋으셨을 텐데 최근의 주가 흐름 고은별 앵커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전주들 날아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그룹주들이 시장을 좀 이끌고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쓰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종가상으로도 두 자릿대 강세를 유지하면서 21,300원까지 터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전주들 차트를 보면 5일선 차트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시세를 강하게 내뿜는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에너토크와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게 보성파워텍 전일만 보면 3%가량 상승했습니다만 이번 달 내내 상승 추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특히나 보성파워텍은 어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5월 초만 보더라도 3,000원대 초반이었던 주가가 4,200원대까지 상승했다는 점, 추세상으로도 완만한 상승 곡선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신기계 역시나 전일 7%, 8%에 가까운 강세를 보였는데 주가의 상승 추세가 4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슈가 있기 전부터 원전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시동을 꾸준히 걸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원전주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어제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시세를 분출했던 원전주들의 흐름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을 골라봐야 되겠죠. 김대중 대표님 첫 번째는 뭐 볼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죠. 네, 두산 제가- 에너빌리티 시청자분들이 네.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댓글에도 막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럼 지금 사도 되는 겁니까? 들어가도 그렇습니다. 되는 겁니까? 이제 질문이 막 들어옵니다. 가격을 제가 잡아드릴 텐데요. 네. 이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네. 건설보다는 해체에 관련한 기술이 높다라는 네, 측면을 계속 언급해드렸죠. 해체 시장이 500조 시장, 400조, 500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운용되고 있는 원전이 한 400기 되고요. 네. 지금 가동 중단된 원전이 200기 정도 되고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이 50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해체를 위한 대기하고 있는 원전이 더 많다라는 거죠. 시장 규모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접근하실 때도 건설과 관련된, 그러니까 원전 건설과 관련된 종목들보다 해체와 관련된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네네. 그중에 원탑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어제 굉장히 강한 흐름에서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죠. 기존의 주가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와, 어제 완전히 강하다라고 판단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최근에 2년 동안의 박스, 14,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서 2년 동안의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하는 답답했습니다. 강한 시세를 보여줬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2차적으로 어제는 놓쳤다 치더라도 오늘부터 관심을 갖는다면 어느 시점에서의 흐름을 판단해서 가격을 잡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통상적으로 모든 주가의 흐름이 마찬가지겠지만 장기간의 박스 형태의 주가가 횡보했던 이후에 주가가 박스를 돌파했을 때는 네네. 재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어. 재확인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박스 상단 가격을 다시 한번 태핑하고 터치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네네. 이 과정의 주가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앞서 14,000원에서 18,000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8,000원을 터치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박스 상단부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가격 책정을 2만 원 정도에서 19,000원 사이,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의 주가가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추가로 하다가면서 다시 꺾이는 거 아니야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다시 가기 위해서 상단부를 터치하는 과정에서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이구나라고 해서 전략적인 공략 지점으로의 가격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 강했지만 바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가가 계속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박스 상단을 한 번은 터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치 시점을 전략적인 진입점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 가격 사이에서의
전략적 지점으로의 판단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상단, 지금 그 기존의 박스권 상단을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 정도에 그럼 모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가격 전략 목표가나 뭐 손절 라인도 한번 잡아주시죠. 자세하게. 일단 그 목표가 수준은 기존의 고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기존의 고점이 아마 35,000원 정도 수준에서의 네네.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차의 과정은 걸리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6월, 7월, 8월, 9월까지 해서 유럽 쪽의 수주, 그다음에 중동 쪽의 수주, 그리고 소형 원전 모듈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기존의 그 상단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한 25,000원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기존 고점을 돌파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손절가 중요하죠. 제가 박스 상단으로 가격을 책정해 드린 네네.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박스 추세로 다시 회귀할 때는 물량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다시 박스 상황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 접근을 해서 18,000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이때는 물량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대응으로 그 접근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손절은 짧고 수익은 좀 넓게 가져가는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죠. 그래서 네. 목표가는 1차적으로 25,000원 그리고 접근은 19,000원, 2만 원 사이, 손절은 18,000원 이하에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접근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25,000원 1차 목표가 한번 보고 네. 그때 상황을 한번 더 봐야 되겠죠. 2021년에 신고가가 31,000원 그 부근이었습니다. 3880원 정도, 요 정도였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25,000원 한번 보고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우진엔텍입니다. 우진엔텍. 어제 상한가죠. 네, 그죠. 그래서 상한가 놓쳤다 하는데 우진엔텍에 대해서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원전 수리와 관련해서는 국내 원탑입니다. 원전과 방산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의 핸디캡은 뭐냐면 원전과 방산은 영업이익률이 좀 낮습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기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영업이익률이 5% 6%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원전의 대표적인 그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6% 영업이익, 마진율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낮다는 게 하나의 그 핸디캡이긴 한데 수주 물량이 크죠. 70조, 90조. 그렇죠. 뭐 이렇게 기본 액수가 크니까. 그렇죠. 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마진이 좀 높지만 우리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15%가 넘습니다. 오, 좋네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죠. 원전 수리. 그리고 공모했을 당시에 우진엔텍 주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모했을 때 아마 5,300원으로 기억하는데요.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공모했던 주가 중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따따상에 5,300원 공모가에서 35,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상한가를 3번 이상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한 관심도가 있었던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공략을 하실 때 어제 장대 양봉이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때 장대 양봉의 중단값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진엔텍은 강한 종목이면서도 진입가는 4만 원 정도 좀 낮춰 잡아야 됩니다. 네네. 기다려야 되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진엔텍까지 조금 더 변동성이 큰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어요. 자, 원전 관련된 모멘텀 이슈 시장에서 결국에는 다시 부각되고 터졌습니다. 자, 이성웅 차장님도 원전 관련주 하나 알려주셔야죠. 저는 보성파워텍. 구성파워텍. 와, 저도 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나 우진엔텍을 1순위, 2순위로 좀 많이 봤었는데 우선 그래도 이제 보성파워텍을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추가적으로도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원전에 대해서 개발하고 설계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 가장 어떤 이 원전 쪽에서 그러니까 전선, 변압기 특히 이 아시겠지만 철탑 있잖아요. 철탑에서의 그 구조물이 매출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만큼 이 원전 전력 쪽에서의 가장 큰 하부적인 기본적인 기업을 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보성파워텍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우선 보성파워텍은 거의 이제 매출 부분은 내수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의 매출보다는 내수 쪽에서 밀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원전에 대한 수주나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렸을 때 물론 이제 주가의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도 내수에서의 안정적인 어떤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해외 쪽에서의 수출이나 이런 부분은 덤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쪽에서도 중국의
이런 그 여러 이 전력과 관련된 이 보조기구에 대한 이 관세를 매겼을 때는 이 보성 파워텍의 미국 쪽에서의 수출에 대한 반사 이익도 저는 어느 정도 한번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뭐 그러기 때문에 보성 파워텍이 내수 쪽에서 치중돼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해외 쪽 매출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성 파워텍 해외 쪽에서의 뭐 수주나 계약 이야기 나오면은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니까요.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과 관련된 이슈까지 두 분과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달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미 증시는 이제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지 시간 27일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미국 선박을 공격했다라는 주장을 대변인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후티가 이제 성명 발표를 통해서 홍해 지역에서 미국 구축한 2척을 공격을 했고 홍해와 그리고 인도양에서 상선 3척을 각각 공격했다라고 밝히면서 총 5척의 선박을 어제 하루 동안 공격했다라는 이슈가 이제 발생이 됐고요. 우리가 과거력을 봤을 때 해운 이슈들 그리고 이제 이런 홍해 이슈들이 부각되면 해운 관련주들이 테마주 형태로 뭐 당연히 악재지만은 관련주들에게는 상승 모멘텀의 형태로 이제 이슈가 부각됐었던 부분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오늘장 해운 테마주들이 강세 보이게 되는지 이 가능성 염두하시면서 오늘장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동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HBM 이슈로 계속해서 AI 광풍이 신고가 부근까지 계속 상승을 어제까지도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하이닉스는 장중에 5% 가까이 올라갔다가 3%로 마감하면서 윗꼬리가 달린 반면에 그동안 계속해서 조정받았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3,000원짜리 부근을 이탈하지 않고 윗꼬리가 길게 달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마이너스 2.5%까지 어제 장중 하락이 나오다가 막판에 1.7%로 상승 마감이 되면서 거의 하루 동안에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기업이 4% 넘게 막판에 상승 변동을 보이면서 막판에 큰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 보여줬던 것 같고요. 자, 그렇게 그동안 많이 빠졌던 반도체 종목 삼성전자가 반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최근에 엔비디아, 하이닉스, HBM 관련주들 이미 고가에 올라갈 만큼 올라갈 종목들보다는 삼성전자가 빠질 때 같이 조정받았던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반등 가능성이 이번 주에는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같이 신고가 랠리를 기록했었던 HBM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보다는 삼성전자가 빠질 때 같이 조정받고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는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오늘 시장 저점 매수 기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제가 두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시초가 공략주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 지난주 HLB 그룹주들의 반등이 시작될 때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해드리면서 한 종목 찍어드렸던 게 HLB 바이오스텝이었고요. 당일 20% 수익이 나왔고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는 시초가로 공략한 AP 시스템 종목이 반도체 관련주로 목요일 시가 1%, 당일 고가 11%, 당일 종가는 9%로 이제 종가가 형성되면서 시초가에 공략을 하셨다면 5에서 10% 정도의 당일 수익을 좀 달성할 수 있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운이 좋게도 지난주 두 종목이 전부 다 20%, 10% 이렇게 또 바로 당일 또 수익이 나오면서 먼저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제가 시초가 공략주로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좀 빠르게 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반도체 장비주로서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해볼 법한 고형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월 달이었습니다. 동 종목이 24,000원까지 HBM 반도체 장비 이슈를 이제 입히면서 주가가 거의 100% 넘게 이제 폭등했었던 과거력이 있는데요. 자, 2월 23일 이후에 최근 거의 2달 정도 계속해서 이제 2달 넘게 조정받으면서 14,590원까지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자,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그리고 손절가는 13,500원, 목표가는 15,500원 제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로 장 출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제 개장 10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간 8시 49분 40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간밤에 미국 시장이 열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방향타 없이 우리 시장만의 모멘텀과 체력으로 오늘 시장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제 삼성전자가 막판 깜짝 반등을 해줬습니다. 과연 이것이 오늘도 이어지게 될지, SK하이닉스 쪽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관심이 쏠리게 될지, 그리고 그동안 많이 쉬었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어제도 반등을 보이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어제도 뜨거웠던 원전 관련주, 오늘은 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정상회담도 하고 기업 총수들도 만난다라는 이야기들, 모멘텀 이슈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출발 준비할 텐데요.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장 출발 전에 저희가 살펴봐야 할 포인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오늘 장 출발 전, 개장 전 탑3 어떤 이슈로 꼽아주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제 휴전 협상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협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1월 말 첫 휴전 이후에는 현재까지 한 6개월 정도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인데요. 지금까지도 교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휴전 협상 기대감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변국들의 피로감도 높아졌기 때문에 휴전을 요구하는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이제 협상 가능성을 계속해서 타진하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두 분쟁 중에 하나 정도만 조금 유의미한 협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증시에는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국의 휴전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인 휴전으로 이어지는지 이 여부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OLED 모니터 패널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등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글로벌 TV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던 디스플레이 업체가 OLED 모니터로 반격에 대한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1분기 글로벌 OLED 모니터 패널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9% 증가했고요. 또 프리미엄 게이밍 모니터를 중심으로 탑재되는 패널이 LCD에서 OLED로 대체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OLED 패널이 기존의 LCD 패널 대비해서 응답 속도가 빠르거나 또 명암비가 우수한 이런 장점들이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체인 LG 디스플레이 혹은 일진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에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디스플레이 업종이 좀 반등을 시도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부담은 거의 최소화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현대차그룹 관련된 얘기인데, 그 수소 생태계 구축이 좀 본격화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현대차의 수소버스 도입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테마로서 시장에 돌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최근에 청정운동수단 박람회에서 그 수소 상용 밸류체인 그리고 수소 전기 트럭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업체인 플러스와 수소 전기 트럭에 대한 레벨 4 자율주행 테스트를 시작을 했고요. 수소 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 장거리 운행을 할 경우에 승용 전기차에 비해서 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현대차의 수소차 부품을 납품하는 일진아이 솔루스 같은 경우 어제도 좀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이 당분간 시장에서 계속해서 테마 매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이스라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수소 관련 기업들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이 대표님은 어떠한 이슈 세 가지 꼽아 오셨을까요? 예,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쉬었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휴장한 다음 날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굉장히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데, 그러면 어제 있었던 일들이 약간 좀 연장선상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제 오후에 급반등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찾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121선 하회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세가 금융 투자 중심으로 들어왔는데 물론 이제 AMD 관련된 대규모 수주설도 지금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서 그게 진짜로 가시화될지 여부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AMD와의 협력 강화를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또 삼성전자가 또 나름대로 바닥을 잡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어떻게 움직여주느냐. 어제는 외국인들이 한 950만 주 이상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얼마나 이제 사주는지 아니면 매도를 여전히 이어갈지 여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가 어제 또 삼성전자 비슷하게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 특히 LNF랑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해서 양극재 업체들, 포스코 퓨처엔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큰 의미가 있나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전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빈집털이 같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기적 기술적 반등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여전히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2차 전지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살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SOFC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AI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이제 여러 에너지원들이 필요한 것, 한마디로 이제 전기 생산할 수 있는 거는 다 끌어다 쓰면서 주식시장이 먼저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오늘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방한 등이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외국인들의 급격한 수급을 받았고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양을 샀습니다. 어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오늘 역시 추세는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추세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아직까지는 손에 잡히는 실적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여전히 걱정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테마성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여전히 지금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좋지만 실적은 어차피 하반기 이후에나 좋아질 걸로 보이고 있고요. 또 SOFC 관련돼서 블룸에너지라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수소 관련된 미국 회사들, 플러그 파워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미국 내에서 수소에너지원에 대한 지금 활용도가 이제 논의되고 있는 과정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거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기존의 수소연료전지 종목 말고 미코라든지 LS 머티리얼즈, SK 이터닉스,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알려주신 개장전 탑3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일단 장 출발, 아까 이건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피를 잡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혼조세 출발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8일 화요일 국내 증시 이제 출발이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조금 엇갈린 모습으로 시장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어제는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 다시금 약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2,722포인트 선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소폭의 반등으로 어제 시세 연속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850선을 터치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구간 0.2% 상승하면서 849포인트 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예상 체결 지수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위권까지에서 보게 된다면 SK하이닉스만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 1.4%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을 하면서 204,500원 오늘도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좀 기대되는데요. 이와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0.6%가량의 하락으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일 장 막판에 반등하면서 1% 이상 상승 마감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외국인이 이 거래일째 강한 이탈이 나오고 있고 기관이 매수세가 잡히고 있긴 합니다만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세가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0.1% 하락 그리고 현대차가 0.3%가량 하락을 할 것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율주행 모멘텀 함께 엮여 있습니다. 잠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2%가량 내림세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좀 혼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가 하락 출발, 기아는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셀티온 같은 경우 0.2%,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고요. 어제 저 PBR 관련 기업들 좀 혼조 양상이 펼쳐졌는데 오늘은 KB금융 0.7%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엔캠이 어제 6%가량 밀렸는데 오늘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1%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에코프로 BM은 지금 하락으로 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입니다. 6위부터 10위권도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는 없습니다. 반도체를 보더라도 리노공업은 1% 이상 상승, HPSP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의 휴장으로 우리 시장의 방향타는 없는 상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만의 모멘텀, 어제 이슈들이 그대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들이 나타나는 시장이었는데요. 자, 일단은 양 시장 모두 일단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지만 삼성전자는 하락 출발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현재까지는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17%, 76,300원대까지 지금 내려가면서 흐름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수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대립구도가 펼쳐지면서 계속 엇갈리는 주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그런 모습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락폭이 더 깊어지면서 1% 넘게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코스피는 결국에 0.25% 약보합권 수준으로 출발하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아직 팽팽하게 좀 초반에 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하는 시장의 상황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와 출발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은 하락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0.1% 하락하면서 2,11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1% 오늘 동시호가 상황 상승 출발 집계됐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846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제 원전주들 강했는데 오늘 시작하자마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고가 다시금 돌파했습니다. 과연 정책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갈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데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6%가량 하락 출발했고 SK하이닉스는 0.2% 상승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HBM에 대한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 역시나 SK하이닉스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기세가 SK하이닉스는 사고 삼성전자는 팔고 있다는 게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하락하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와 지금 기아가 1%에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좀 그래도 눈에 띄는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자율주행 모멘텀 언급해 드렸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오버추어라는 개방형 지도 데이터 플랫폼에 세계 두 번째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 중에서는 폭스바겐 그룹 다음으로 현대차 그룹이 가입을 한 것인데요. 개방형 지도 데이터 플랫폼인 오버추어 같은 경우에는 탈 구글 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함께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로 인해 오늘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현대차 그룹은 시세가 괜찮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상위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LG화학이 0.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저 PBR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내림세로 출발했지만 삼성생명은 0.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가운데 LG전자가 4% 이상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일 테슬라의 반등 속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았었는데 간밤에 미증시가 휴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다소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에코프로 VM 2%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0.4%가량 하락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알테오젠이 1% 이상 상승하고 HLB 그룹주들이 전일 시세를 분출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0.8% 변동성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가운데 특징적인 건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이 10%에 가까운 지금 불꽃을 쏘고 있고요. HPSP도 2% 이상, 리노공업도 1% 이상 상승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지금 소부장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오늘 엔터주, 특히나 SM 같은 경우 5% 이상 빠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전일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엔터주들 시세를 분출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엔터주들 시세를 좀 내놓고 있는 모습. 이와 함께 실리콘투도 3%가량 상승하고 있고 동진세미캔도 2% 이상 오르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기업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업종별 상위 기업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업종은 어떠한 업종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업종은 자동차 업종입니다.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도 흐름이 괜찮은 듯합니다. 자동차 업종이 0.5%가량 상승하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음식료 업종입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는 가운데 실적 베이스가 있는 음식료 업종 오늘도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저 PBR 관련 기업들 보험과 그룹 지주도 시장 대비 버텨주는 모양새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좀 오늘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가 2등으로 올라섰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전반적으로 업종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 코스닥은 강보합권 수준.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 수준 0.09% 상승 출발하면서 뚜렷한 움직임은 나타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 확인해 보면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500억 원 넘게, 기관도 3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이 36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수가 크게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로 체크해보면 오늘 3원 정도 내리면서 1,360원대 현재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은 일단 좀 안정되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 마지막까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어떻게 또 시장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오늘 시장 역시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간밤에 미증시는 이제 휴장이었고 유럽 증시가 상승하긴 했지만 소폭 상승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슈는 없었고요. 어제 국내 증시가 장 막판에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시장은 일단 코스닥 지수가 소폭 상승이긴 하지만 다소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주목해볼 만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ECB의 금리 인하인데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현재 컨센서스죠. 지금 5월 말이기 때문에 6월 달 초에 ECB가 예정돼 있으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만약에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ECB가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지 그리고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낙폭과대 2차 전지주가 반등을 했는데 오늘은 2차 전지주 약간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다만 장 후반에 저가 매수가
조금 더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도 있고요. 2차 전지주의 반등이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낙폭과대주의 순환매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흐름 보면 오늘은 상승 하락 업종이 비슷한 상황인데요. 기계 업종이 1%대로 가장 강하기는 합니다. 기계 업종에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또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LIG 넥슨을 비롯한 방산주도 소폭 수급 유입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음식료주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강세 보입니다. 삼양식품 오늘도 2.8% 강세고요. 빙그레 그리고 가격 인상 이슈가 있었던 롯데칠성도 오늘 2% 정도 강세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운수창고 업종도 괜찮은데 HMM, 흥하해운을 비롯한 해운주 괜찮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홍해 효과에 이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꾸준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류 차질이 이어지고 있는 한 해운주의 실적 가시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주도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한 1%대 정도 강세권에서 움직입니다. 반면에 유통주와 그리고 의약품 그리고 금융주 정도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의약품,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ASCO가 어쨌든 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이벤트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체크해야 될 이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지켜보고 있는데 여전히 삼성전자는 약보합권, SK하이닉스는 오히려 탄력 높이면서 1% 넘게 20만 4천 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어제 반등은 단순 기술적 반등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장 초반에 특별한 이제 AMD 관련된 기사가 추가로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아직 확실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제 오후에 이제 찌라시로 돌았던 얘기들이어서 이제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수급 여전히 아직은 좀 매도로 나오고 있어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다. 한번 지금 가격 아니어도 충분히 더 싸게 살 기회는 주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한미반도체랑 하이닉스는 계속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한미반도체 수혜가 더 클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제 삼성도 한미반도체 장비를 결국엔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사실은 3, 4의 공급을 다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목표가 26만 원 이렇게 나오는 리포트들도 합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윗꼬리를 많이 달았기 때문에 좀 빠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윗꼬리는 길을 좀 개척했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지금 보면 강한 업종 중에 하나가 지금 그동안 좀 쉬었던 미용 의료기기 쪽이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클래시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 역할을 하는 섹터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인데 클래시스 그다음에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APR도 오늘 3.5%, 3.6%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쉬고 있었던 비올도 조금 이제 움직임을 좀 보이려고 하고 있어서 오늘은 미용 의료기기 쪽도 한번 주목을 해보셔도 괜찮은 하루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은 여전히 이슈는 되고 있는데 항상 윗꼬리를 너무 심하게 다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슈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뚜렷한 모멘텀이나 방향성은 잡히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에 더 관심을 쏟고 있을까요? 관련된 업종과 종목 이야기 고은별 앵커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 12분여가 흘렀습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지금 현재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관심도가 높은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전선과 전력 설비에 대한 검색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난, 이것을 좀 우려하면서 전선과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도가 여전히 뜨거운데요. 이와 함께 화장품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오늘 좀 검색 빈도가 높습니다. 역시나 실적이 받쳐주는 화장품 관련 기업들 꾸준하게 관심 빈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한국 화장품과 같은 종목들도 좀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모멘텀 오늘 조금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슈가 자율주행 하단에 있는 종목들을 좀 들어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역시나 투자자들도 자율주행 검색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해 검색도 있고요. 엔터에 대한
주간 검색 빈도가 굉장히 높은데 어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움직임 확인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그럼 이 시각 상승률이 높은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에는 유일 로보틱스가 상한가에 올라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지금 개별 이슈로 상한가에 올라갔는데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슈가 오늘 주가를 들어 올린 것으로 보이고요. 동일 고무벨트와 지금 2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 77%에 해당하는 러버트랙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원전 관련주입니다. 에너토크가 22%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 오늘 16%가량 오르면서 화장품주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헝션그룹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상장이 된 중국 관련 기업이죠. 14%가량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라이콤, 라닉스가 두 자릿대 강세, 역시나 원전 기업인 유진테크도 9%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금 투자자들이 좀 많이 좀 사들이고 있는 거래량이 활발한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자면요. 역시나 원전 기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국내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원전주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일까요? 오늘 수급 공방이 좀 치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에너토크 역시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가운데서는 코리아나가 지금 4%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전선 관련 기업들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가운데 KBI 메탈, 구리 관련 기업이 좀 2%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6%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오늘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위권 내에서 좀 눈에 띄는 거래량과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HLB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6%가량의 시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시초에 어떠한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종목들의 흐름 체크해봤는데 앞서서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HLB 그룹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리스크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오면서 HLB가 지금 6% 넘게 6만 원 선 탈환을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전자도 오늘 굉장히 좋은데 상승 탄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7% 넘게 상승 탄력이 나오면서 10만 원 선을 오랜만에 돌파했습니다. LG전자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또 눈여겨보고 계신지 오현진 팀장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형주 중에서는 LG전자의 상승이 가장 눈에 띕니다.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루함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오늘 거래량이 터지는 것만 봐도 심상치 않은 상승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오는 이슈들을 보면 AI 전략 효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열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확보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 AI 시대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반도체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발열 문제 심각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AI 관련주가 올라가면서 전력 설비기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는 이 발열을 잡는 문제도 큰 문제로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고 그 부분에 LG전자가 선두에 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발열 관련된 이슈들 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가전의 명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LG전자의 가전 부분 매출이 한 20% 정도는 추가로 견인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시선 높고요. 이에 따른 주주환원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금일은 이제 반등 첫날이기 때문에 아마도 매물 부담이 있을 겁니다. 종가 부분에선 윗꼬리가 달릴 것 같으니까 신규적인 진입은 이제 조정 이후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LG전자도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가격 매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기술적 부담이 없는 종목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흐름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오늘 급등이죠. 현대차그룹이 개방형 지도 데이터 플랫폼 오버추어 맵스 파운데이션에 이제 가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에 대한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현대차의 자율기술 개발이 좀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부각되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시장에서도 시범 운행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는 쉽게 죽을 테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등에 따라가지는 마시고 역시 약간 잠잠해지면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롯데칠성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슈가 살짝 있었는데요. 이 삼양식품이 이제 촉발했었던 음식료주 강세의 순환매가 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사이다와 콜라를 비롯한 음료 출고가가 평균 6.9%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한 100원 정도 인상된 제품들이 많고요. 1년 6개월 만에 인상인데 이 가격 인상은 실적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가격 인상이 주가가 낮은 위치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 효과만으로도 주가가 견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양식품의 주가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다른 음식료주들을 끌어올리는 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롯데칠성 역시도 기술적 부담이 적었었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칠성까지 봤고요. 아까 언급해 주신 LG전자 상승 탄력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8.4%대까지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고 어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는데 심상치 않은 수급이었는데 오늘 결국에 시세 분출하고 있는 LG전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건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오늘 뭐 특이하게 지금 뭐 좋은 종목은 여전히 그나마 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어제 윗골이 달아서 좀 애매했던 한미반도체 오늘 한 3%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여전히 다시 또 이제 삼성전자 플러스권으로 돌아섰고 하이닉스는 여전히 1.7%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반도체 관련주들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원익 IPS 같은 종목까지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 PSK도 한 3.2% 정도 올라오고 있어서 전공정땅 관련된 종목 장비들 유진테크 같은 기업들이 지금 11%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그 안에서도 계속 지금 순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별적인 이슈들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HPSP 그동안 소외를 많이 받았던 항상 먼저 갔다가 소외를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 오늘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4%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아까 지금 한 3.6%대 있지만 여전히 추세는 좀 전환되는 모습이어서 이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기기 관련된 미용 의료기 관련된 종목들 아주 큰 상승은 아니지만 한 3%대 상승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화장품처럼 치고 올라가려는 힘을 좀 비축하고 있다. 힘을 좀 보여주기 직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앞으로 이제 인수합병이라든지 M&A 관련 이슈도 끊임없이 부각될 수 있는 이쪽 그 미용 의료기 관련된 종목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저는 이제 오늘 지금 로봇 관련 종목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동안은 조금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였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SBB테크 같은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에서 도는 걸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빈집 처리를 한번 들어오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 시세 잘 분출하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이 오늘 시장 어떻게 또 대응해야 할지 핵심 키포인트 짚어주시면 좋을 텐데 오현진 팀장님부터 알려주시죠. 네, 한마디로 그 분할 매매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선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모멘텀 부재로 인한 지수 상단이 아무래도 좀 막힐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섹터 집중 전략도 필요하지만 분할 매매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는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위험도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좀 살아남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지금처럼 좀 어지러운 시장에서 일단 그 휘둘리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추가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고배당주에 자금을 파킹해 놓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하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자, 삼성전자도 상승으로 전환됐고 양시장이 상승 방향 쪽으로 좀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은 어떤 키포인트 보십니까? 결국엔 삼성전자가 위로 돌았다는 거는 결국엔 외국인들의 선물이 지금 플러스로 전환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초반에 한 2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다가 선물을 지금 플러스 300억을 넘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물은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고요. 선물을 얼마나 사느냐, 사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향배가 결정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을 좀 보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전히 이제 고점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점 돌파 여부를 기대하실 테지만
항상 쉽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고 거기서 이제 좀 제한된 상승을 노리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대응 전략까지 두 분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시세 분출할 수 있을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입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 보기 전에 어제 저희가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부터 함께 출발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시초가 공략주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 골라봤는데요. 바로 신성 ST였습니다. 신성 ST는 어제도 굉장히 시세가 좋았죠. 20% 넘게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한번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면서 거기서 수익을 얻어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시초가가 32,150원에 출발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정태근 이사가 38,000원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신성 ST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네요. 4% 가까이 상승세가 나오면서 시초가에 만약에 공략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34,050원까지 올라온 신성 ST 마지막까지 함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볼만한 좋은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도 양질의 종목을 선택해드리겠고요. 끝까지 흐름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좀 골라보셨나요? 네, 오늘 고른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늘도 역시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이라고 저희가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전자 부품, 그중에서도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품을 개발하는 회사로 많이들 알려져 있고 많이들 익숙하실 겁니다. 결국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테마 자체가 시장에서 관심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올해만 하더라도요. 가장 최근이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전략 발표가 나오면서 이 시세가 분출하기도 했었고요. 그것보다 한 열흘 전쯤에서 현대모비스에서 4단계 자율주행 실증차 운행한다라는 내용 나오면서도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결국에 핵심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이 자율주행 차가 조금 더 그 시기가 당겨오고 있다라는 데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이 개방형 지도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오버추어 맵스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가입을 했다라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존의 이제 지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구글맵이었습니다. 근데 구글맵의 종속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이제 해외 빅테크 기업과 독일에 있는 지리 정보 기업의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그 만든 프로젝트 재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런 사업을 통해서 현대차가 보다 정밀한 지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가입을 함으로써 자율주행차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조금 더 빨리 올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점까지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어제도 시세가 강했고 오늘도 좀 상승 탄력 받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우선 오늘 이제 시세가 나오고 나서 약간 음봉을 만들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시장 자체가 주도주라고 하죠. 주도주가 조금 강세가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이 좀 약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오히려 조정국은 활용하는 전략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3,400원, 손절가는 1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부근인 2,5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늘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신 거 잘 참고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계속해서 지금 음봉으로 좀 전환되긴 했는데 계속 잘 달릴 수 있을지 끝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의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어떻게 흐름 이어가고 있는지 저희 이데일리 TV와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재규의 진짜 시장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재한 시장 속에 우리에게 진짜 인사이트를 줄 만한 주요 이슈는 무엇일까요? 이재규의 진짜 시장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다뤄볼 이슈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시죠. 네, 오늘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합니다. 오늘부터 1박 2일간 우리나라에 머물게 되는데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갈지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교 만찬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정상회담이 이어질 텐데 여기서 어떤 게 좀 주요 의제로 다뤄질지 그것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주요 의제로 이야기가 될 만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바로 에너지 쪽이랑 그리고 방산, 그리고 네. 첨단 기술, 그리고 경제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작년 1월 달에 나왔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연장선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최근에도 이제 주가 흐름에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만큼 관련되어 있는 의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에너지라든지 방산 그리고 과학기술 및 혁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독자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방한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들까지도 알게 모르게 꽤나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뉴스를 추적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국빈 방문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경제적 효과 그리고 그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나 종목군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도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증권가에서는 네. 방산 쪽과 원전 쪽에 대한 수주라든지 수혜가 많을 네.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지금 이 방산 쪽 같은 경우는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의 군비가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증가율이 근 10년 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국이 군비에 대한 투자, 국방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에 중동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이 아랍에미리트와의 그런 교류를 통해서 좀 더 좋은 확장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아랍에미리트 쪽에 LIG 넥스원이나 한화시스템이 개발하고 만든 천궁2가 수출된 이력이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좋은 수주 소식이 들린다라고 한다면 방산주들 최근에는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부각받지 못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상향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원전이죠.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을 수주를 해서 원전 1기부터 4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원전 1기는 2021년도 4월에 가동이 됐고요. 2기 같은 경우는 2022년도 3월, 그리고 3기 같은 경우는 2023년도 2월 달에 가동이 됐는데 올해 초에는 이제 4기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었던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원전 5기와 6기에 대한 수주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어제도 이제 관련돼서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던 수소 쪽에 대한 협력 소식도 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방산 쪽과 원전 쪽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 국가 중에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역시나 그때 지난해 언급했었던 300억 달러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까요? 네, 우리나라 네. 돈으로 40조가 넘어가는 네. 금액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네. 해서 계속해서 파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나라랑 그래도 관계가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호적이죠. 네. 지금 시장에서는 원전이나 방산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뭐 우리나라 K컬처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엔터 산업이라든지 뭐 게임 산업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확답드리긴 어렵지만 관련되어 있는 뉴스들을 조금씩 살펴보시다 보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추릴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SM 같은 경우는 오늘 블록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안 좋지만 엔터 관련주들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뭐 식음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아갔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방한한다는 내용과 좀 엮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원전 쪽이나 방산 쪽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뭐 첨단 기술이라고 해서 AI 쪽, 반도체 쪽에 대한 자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뭐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섹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것도 맞지만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어쨌든 우리나라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나라의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따져보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자산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합니다. 400조가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뭐 우리 증시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관련된 섹터라던가 종목을 언급해 주시고 계신데 건설 관련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에너지, 방산, 뭐 건설 쪽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협력으로 인해서 주목받을 수 있는 건설 기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중동 네. 쪽에 대한 수주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면 현대건설이 최근에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PF 사태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 흐름이 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아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진 않는 부분이지만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어떤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그래서 그리고 좀 알아봤더니 이제 GS건설 쪽에서도 아랍에미리트 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구조 프로젝트가 하나 그래요?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GS건설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시장에서 크게 부각될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건설 쪽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쪽과 관련되어 있는 재건 모멘텀을 가지고 좀 작은 기업들이 많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랍에미리트 쪽은 일단 말씀드렸었던 방산과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원전 쪽 그리고 수소 쪽을 눈여겨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전 쪽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도 원전 기업들 시세를 분출했는데 오늘도 아랍에미리트발 호재로 인해서 더 갈 수 있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 우선 원전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원전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기술력을 네. 가지고 있고 실제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이용해서 1기부터 4기까지 지어서 지금 돌려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네. 아랍에미리트에서 전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약 25%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해요. 물론 25%를 지금 전부 다 공급하고 있진 않겠죠. 근데 그만큼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원전을 건설할 때 8기까지 그러니까 1기부터 8기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4기까지만 건설이 된 상황이고 5기와 6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번 방안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7월 달까지 체코 쪽에 대한 모멘텀 30조 원 규모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미국 쪽이 탈락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두 나라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꽤나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체코 쪽과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원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전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었던 우진엔텍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규모가 좀 작은 기업 중에선 에너토크라는 기업도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겠죠. 어제도 이제 미국 쪽에 대한 수주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갭상승이 강하게 나왔고 종가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우리가 원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은 작년부터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종목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지 못했었죠. 근데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 올해 연말까지도 원전주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원전의 기대감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방한하는 무함마드 대통령이 2009년 왕세자 시절 때 바라카 원전 수주할 수 있게 지원해 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원전 기술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원전 협력이 논의된다면 지금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우진엔텍이나 에너토크 관련주 잘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네, 일단 우진엔텍을 가장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업들을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 기업이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재무제표를 보면서 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팁을 드리자면 가장 강한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작은 소테마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죠. 테마가 굉장히 작고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작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종목들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가 따져볼 것들이 좀 더 많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되어 있는 테마 같은 경우는 작은 소테마라고 분류하지 않고 실제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들어온 종목군들이 힘이 계속해서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종목 중에서 우진엔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한 관리도 진행을 하지만 원전 해체 쪽에 대한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난 기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장된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어제 이제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꽤나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대 기업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원전 해체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그 규모가 500조 원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건설하고 있는 원전보다 해체해야 되는 원전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원전 시장도 다시 한번 성장을 하지만 그동안 노후됐었던 원전 해체 시장까지 열린다라고 한다면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관련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우진엔텍 그리고 오리비텍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원전 해체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크기에 따라서 변동성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저는 말씀드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이슈 여기 좀 정리해 보고요. 이번 회담에서 또 주목받는 게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전 세계적으로 뜨겁지 않습니까? 이번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적인 트렌드죠. 이 AI가 발전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반도체 공장이 증설이 되고 전기차 기존의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전기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원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그로 인해서 반도체가 아니라 원전 관련주라든지 태양광, 풍력까지도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에는 한화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태양광 관련주로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태양광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와 협업을 해서 나라에 이제 납품을 했었던 경력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도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전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잖아요. 풍력주들 가운데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일단 뭐 풍력 관련돼서는 CS 윈드라는 CS 기업과 윈드요? 네. 그리고 CS 베어링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기업 둘 다 굉장히 저는 견고한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금리가 좀 빠져준다라는 네. 소식이 들린다면 이런 풍력주들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에너지원 쪽에 대한 관심도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전이 좀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태양광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고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영향을 좀 받았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 풍력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부각이 덜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CS 윈드라든지 CS 베어링 두 기업 모두 다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기 때문에 풍력 쪽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붙는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최근에 또 이제 수소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많이 붙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연료전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료 중에 수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오늘도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 주가가 그렇게 밀리지 않으면서 버텨주고 있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말까지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중동 국가들과 이렇게 지속적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갔을 때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일단 뭐 좋죠. 중동 당연히 시장도 좋죠. 굉장히 네.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몇 가지 기업들을 제가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게임주 중에서는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게임주요?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원래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많았었던 기업인데 네. 중국 쪽에서 매출이 많았었다라는 얘기 말고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중동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에는 중국 쪽에 편향됐었던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2021년도에 화장품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아랍에미리트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아랍에미리트 쪽에 그런 관계가 많이 협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엔터 그리고 스마트팜 그리고 제약바이오 화장품 쪽 같은 경우도 엮일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동 국가의 우호적인 관계가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지속 언급해드렸던 게 원전이고요.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게 에너지, 엔터, 그리고 화장품, 스마트팜까지 여러 분야와 섹터를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개장하고 45분 정도 지났는데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에는 또 어떻게 투자 이어가야 할지 전략 좀 세워봐야겠죠? 네, 오후장 투자 전략 시간을 통해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자,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외국인 선물 매수 조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좀 삼성전자에 조금 시장이 조금 좌지우지 되는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개별적으로 오늘 현대차 관련해서 어제 이제 어부추어 가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폭스바겐 이후로 왕소차 업체가 가입한 건 두 번째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테슬라
또 이제 저가 공세에도 사실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맥을 못 추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테슬라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 이제 FSD 쪽에 그 올인하는 추세로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들 움직이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것도 사실 향후에 또 실적이나 특히 레벨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가 조금 계속 지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중일 어제 이제 FTA 성명문이 나왔습니다. 오늘 조금 화장품 관련한 상승이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어제는 엔터주가 조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면은 오늘 쉬어가고 화장품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문화적인 개방의 결과를 추후에 계속 정리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계속 보강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물론 지금 삼성전자가 플러스를 전환하긴 했습니다만은 한미 반도체와 SK 하이닉스와 같은 사실 어제 저녁에 나왔던 거는 삼성전자가 AMD 관련된 파운드리 수준 모멘텀에 조금 어제 예상을 했던 엔비디아 바는 아니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런 흐름이 좀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HBL 관련 시장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향후에 좀 기대감이 좀 커지는 모양새가 좀 나오는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 요인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후장에는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엔터주가 빠지고는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어제 하이브 관련해서 SM 블락딜 이슈가 나왔었고요. 어제 4.4%에서 5.5%까지 할인율을 줬기 때문에 SM 입장에서는 이만 오늘 마이너스 5%대가 저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한중 정상회담에 따라서 이제 중국 쪽의 한한령 해제가 어떻게 보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SM을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사실 삼성전자 이제 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저가적인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HBM이 나오기 전에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향후에 엔비디아와 AMD 쪽의 시프트 여부에 따라서 저기 분위기가 달라지고, 세 번째는 오늘 애플의 폴더블 시장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마켓나우 1부 순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빠른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도 저희 함께해 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